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배우는 에이플 리포트 작성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이플을 받는 리포트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리포트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리포트를 순서대로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출처 및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리포트 과제를 내주시는 걸까요? 바로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여 확장된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안 되겠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의 생각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싫어하시는 리포트란 무엇일까요? 본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고 비슷한 주제의 글을 짜집게 하거나 남의 리포트를 이름만 바꾸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리포트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리포트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리포트 작성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작성 로드맵입니다. 먼저 과제 파악 및 계획 수립부터 자료 수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파악과 계획 수립입니다. 리포트의 유형, 주제, 교수님의 의도, 분량과 제출 마감일을 먼저 파악하고 리포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구상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구상에 있어 중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점은 너무 커다란 주제를 선정하지 말고 누가 봐도 명확한, 구체적인 주제 선정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주제가 본인에게 흥미롭다면 아무래도 리포트 작성하기가 좀 더 쉽겠죠? 주제를 구상하였다면 해당 주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는 명확한 출처가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단행본 자료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행본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다루는 일관성이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장점은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고 짧은 분량 안에서 압축하기 때문에 핵심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유료학술 DB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유료학술 DB의 경우 비용 발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면 신뢰성이 있는 학술 DB를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뢰성 있는 학술 DB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로 가서 검색하고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지만 교외에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도서관 구독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통합 검색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 자료와 전자 자료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검색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 화면을 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보다 쉽게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에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소정자료 검색과 전자자료 검색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소정자료는 단행본, 학위 논문, 비도서, 연속 간행물이 있고 명진당 2층 및 3층 도서관 주제자료실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는 전자저널, 학술 웹DB, VOD, 이북, 디콜렉션이 있고 PC를 통해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자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통합 검색을 해보면 다음 화면과 같이 좌측에는 소장자료에 대한 결과가, 우측에는 전자자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에서 소장자료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 검색 결과 제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많은 검색 결과 중에서
원하시는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자료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단 부분에 풀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바로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 중 리포트 작성 시 유용한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자료를 교회에서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전자자료 중 전자저널입니다. 누리미디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회지 DBP야, 한국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회지 이아티클,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회지 키스, 교보문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회지 교보문고 스콜라, 웹DB 중에서는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KSGC를 추천드립니다. 교보문고, 누리미디어, 북큐브, 우리전자책 등 각종 이북도 통합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학에 관련된 해커스와 IBM 시사어학원의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고 공무원 취업 관련 특강인 에듀일과 방문과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타대학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전국 4년제 대학도서관 통합 플랫폼인 리스입니다. 타대학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해 각종 자료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대학에서 수정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는 방법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리포트 작성을 위해 통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시스 사이트를 통해 각 분야의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뢰성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제목부터 마지막 참고문헌까지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본문의 구성과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포트의 시작인 제목은 리포트의 첫 인상이므로 제목만 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의 핵심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관계, 연구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과제명을 그대로 제목에 차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목차는 리포트의 뼈대입니다. 목차를 잘 만들면 본문 작성이 보다 쉬워집니다. 목차는 리포트가 3장 이상일 때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목차에는 본론의 구성, 논지 전개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고요. 본론의 목차는 3개 내외로 하되 그 양이 많다면 세부 목차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은 독자의 관심을 얻는 흡입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연구 동향과 자신만의 문제의식, 목적, 연구 방법을 언급해야 하고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본론을 간단히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용어나 의미를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서론에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론은 적은 분량에 비해 해야 할 역할이 많아 제일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제 앞서 세운 뼈대에 자신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론의 끝엔 반드시 자신만의 결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리포트 작성에 참고하였던 모든 자료들은 반드시 출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참고문헌 쪽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의 요약과 총평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요약, 시사점 및 의의, 한계점, 후속 연구 방향을 언급하면 좋고 연구 전체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의견도 반영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본론에 언급하지 않은 주제나 용어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리포트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해당 리포트를 보이는 리포트로 수정하는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리포트의 독자는 평가자이다 보니 리포트가 눈에 잘 들어온다면 저자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게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읽기 편하게 편집하는 것입니다. 글자 크기, 모양으로 제목과 본문을 구분하고 보다 큰 개념부터 번호를 붙이고 들여쓰기를 한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계층 구분이 명확히 되어 보다 쉽게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목은 고딕체 스타일, 본문은 명조체 스타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표와 이미지 활용하기입니다. 문자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글만 가득하면 리포트를 읽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표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표 같은 경우엔 관련 내용이 끝난 직후 이어서 붙여주는 것이 좋으며 이미지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다면 퇴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퇴고의 3원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의 원칙은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 글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이고, 삭제의 원칙은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것으로 중복되거나 사족인 부분을 지워 글을 보다 간결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의 원칙은 전체적인 글의 조직이나 전개를 수정하는 것으로 글의 전달력을 보다 높이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수정해야 하며 소리내어 읽어보며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미처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제일 중요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바로 적절한 출처 표기인데요.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표절과 인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출처를 표기하면 인용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했다면 표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용 방법의 첫 번째로 각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주는 본문 내에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였을 때 해당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각주를 남기고 하단 부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출처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각주는 본문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접 인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인용은 인용할 문장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요약, 재구성하여 각주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인용은 인용할 문장을 그대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두의 저자를 표기한 뒤 인용문 앞뒤에 쌍따옴표를 붙이면 됩니다. 실천은 간접 인용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재인용은 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용 각주를 남긴 후 출처 부분에 일단 원문에 대해 기입하신 뒤 콜론 뒤에 인용문 출처를 기입하면 됩니다. 동일한 참고 문헌을 중복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의 일부를 생략하여 표현 가능합니다. 예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번, 3번은 연속되어 같은 자료를 인용한 경우로 3번 각주를 윗글로 표기하여 일부 생략 표현했고 1번, 4번과 같이 동일한 자료를 인용했으나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4번 각주를 앞글로 표기하여 일부 생략 가능합니다. 이제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은 단행본, 국내 논문, 외국 서적, 외국 논문, 인터넷 자료 순서대로 자료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하고 동일한 자료 유형이라면 가나다 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문헌은 다양한 인용 양식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양식으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에 주로 사용하는 양식은 ACS, MLA, IEEE 스타일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양식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전공에 맞는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 양식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용과 참고문헌을 작성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석은 본문 내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기입하는 것이라면 참고문헌은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모든 정보들의 출처를 제일 마지막 후반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포트 만들기 5개명을 살펴보면서 리포트 작성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밝혀 교수님의 의도에 부합한 리포트를 만들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읽는 것이 아닌 보는 리포트로 편집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고 자료를 인용하되 정확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고 전체적으로 오탈자, 표지, 마감일을 점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의 글쓰기, 굿 리포트, 대학인의 글쓰기, 마음을 움직이는 논문 쓰기 기술, 도서관에서 쓰는 에이플 리포트 작성법, 정보자료 활용과 논문 작성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